그러니까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가 사람으로 취급받기보다는 사물에 가깝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결국 두 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다 같이 자기 비하이드에 빠지거나 다 같이 자기 대상화의 덫으로 가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결 방법이 나와. 내가 오늘 가져온 책은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는 책이고, 르네이 엥겔른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야. 그래서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지. 진짜 여성들이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거울은 이제 여성의 외모 강박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여자로서 좀 많이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았어. 예를 들면 외모 강박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을 떠올리지만 사실 모든 연령의 여성이 외모 강박을 갖고 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굳은 의지와 인내를 가져야 떨쳐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책 초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 5, 60대 정도 되면은 외모 강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외모 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초점이 10대, 20대, 많이 치면 30대 정도 되잖아. 근데 내가 주변에 다른 어른들을 봤을 때 엄마, 이모, 할머니, 뭐 내가 아는 선생님들을 봤을 때도 나이가 든다고 외모 강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외모 플러스 자신의 젊었을 때의 그런 젊음이 같이 중첩돼서 오히려 더 외모 강박에 대한 그런 게 심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공감이 갔어. 그리고 사실 이 책을 가져온 건 교수님,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엄청 재밌는 실험 같은 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예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연예인 사진 거꾸로 놓고서 누군지 알아맞추기? 약간 그런 느낌? 본 적 있어? 거꾸로 논다는 게 완전히 그냥 180도. 80도를 돌려놓은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물구나무 쓴 것처럼 사진을 냅뒀을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 실험 참여자들은 거꾸로 된 남성의 이미지는 구분하는데 어려워하며 역전 효과를 증명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 효과가 뭐냐면, 사물은 거꾸로 돌렸을 때 사람들이 금방 구분을 해내.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180도 뒤집어 놓는다고 우리가 저게 의자인지 책상인지 약간 그런 식으로 헷갈려 하진 않잖아. 근데 이게 그 뒤집어 놓은 대상이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구분을 잘 하기 힘든단 말이야. 이걸 역전 효과라 그래. 그래서 남자의 사진을 거꾸로 돌려놨을 때는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워서 남성의 사진에는 역전 효과가 적용이 된다라는 게 밝혀졌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 실험을 가져온 이유야. 그러나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의 경우 역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이미지는 거꾸로 있든 똑바로 있든 쉽게 구분됐다. 성애화된 여성은 사물의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성의 성애와 성적인 이미지를 거꾸로 하면은 이게 사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가 사람으로 취급받기보다는 사물에 가깝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성의 외모에 대한 실험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긴 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면 칭찬으로 그걸 극복하게 해준다더라든지 칭찬으로 자존감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타인이. 타인이.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외모에 관련해서 그러면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인용 그대로 할게. 이게 칭찬 실험이라고 돼 있어. 당연히 외모에 대해 칭찬을 들은 여성들이 더 높은 자기 대성화를 보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고 반직관적인 결과는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했는데. 즉, 시선과 칭찬이 여성을 자기 대성화의 덫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스스로 덜 매력적이라 느끼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난 약간 이거 보면서 띵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얘기네.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지. 그러면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까? 그냥 단순히 칭찬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칭찬을 했을 경우에 결국 다시 자기 대상화의 덫에 빠진다는 얘기잖아. 마지막에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첫 번째는 그거야. 왜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혹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어색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신체 자신감을 설파하면서도 자신의 외모를 좋아하는 여성을 기만하고 심지어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기준 탓에 여성은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다. 이런 이중잣대로 인해 여성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받아들여진다가 정확히 어떤 의미지? 다른 여성들 혹은 남성들과 있을 때 사실 우리의 문화에서는 뭐 나 정도면은 이쁘지, 뭐 예를 들어서 나 정도면은 괜찮지 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아 그래? 나는 뭔가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치, 너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런 식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나의 안정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익숙한 거지. 그 얘기가 이거야. 이런 이중잣대로 인해 여성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앞에 얘기랑 이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외모 얘기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하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비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채워주기 위해 칭찬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너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시 자기 대상화의 덫으로 돌아가는 거야. 난 이걸 보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식의 대화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나의 외모에 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자신에 대한 비판이야. 그럼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기의 또 다른 외모에 대한 비하를 다른 사람이 또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아, 살을 빼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아니야, 너 괜찮아, 살 안 빼도 돼 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이 나를 비하하는 거야. 나도 요즘 살 좀 많이 찐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식의. 결국 두 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다 같이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거나 다 같이 자기 대상화의 덫으로 가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결 방법이 나와. 이런 대화의 흐름의 문제점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의 지금 대처법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책 그대로 인용하면은